안녕하세요. 이번 클립에서는 챗GPT 기반 서비스의 유형 분류 중에서 대화형 서비스 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화형 서비스의 특징부터 보면은 챗GPT의 등장 이후에 급격히 확산되어 있다고 써 있는데요. 사실 챗GPT가 나오기 전에도 뭐 NLP와 같은 기술들이 되게 많이 연구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GPT를 비롯한 텍스트 생성형 기술이 있긴 했습니다. 있긴 했는데 사실 이런 기술들로 손쉽게 대화형 서비스를 구축하기에는 인공지능 모델의 수준이 충분히 성숙하지도 않았었고, 비용도 되게 비쌌고요. 비용도 되게 비쌌고, 되게 파인 튜닝을 해야지 사실 대화형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API 사용 비용도 문제였지만 뭐 인력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오픈 AI가 이제 챗GPT라는 거를 출시를 했고, 이거를 이제 GPT를 대화 중점적으로 파인 튜닝을 해서 챗GPT API를 출시를 했고, 챗GPT API를 통해서 이전에 비해서 훨씬 쉽게 대화로서 사용자와 소통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격도 싸지고 성능도 바로 어느 정도 사용자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성능을 확인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챗GPT의 등장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앱들이 나름대로 이제 챗봇을 자기들 제품과 서비스에 붙이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한때 되게 유행을 했다가 요즘은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런 이유에 대한 것들은 조금 다음 챕터에서 이야기를 더 나누는 걸로 하고, 지금은 대화형 서비스의 특징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 서비스와는 다르게 이제 유저와 서비스가 대화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대화형 서비스와 선택형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원래는 제가 아까 여의도에 있는 덮밥 음식점 중에서 주차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넓고 쾌적한 집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했을 때 되게 앱을 켜고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쭉 가서 버튼 누르고 그 텍스트 치고 그 다음에 필터 치고 이런 순서를 따라 쭉 간다고 했는데, 사실 대화형 서비스였다면은 이게 그냥 프롬프트 그 텍스트 박스에다가 넓고 주차 잘 되는 여의도 덮밥집 찾아줘 한마디로 끝내게 될 것입니다. 훨씬 편하게 느껴지시나요? 물론 서비스 팀에서 이런 기능을 성공적으로 넣을 수 있을지는 좀 실제로 돌려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저가 정해진 순서를 꼭 따를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사용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제한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저는 이제 필터도 그냥 한 번에 텍스트로 입력을 하게 되고, 뭔가 이런 과정이 이제 태그도 아까는 한 개만 입력을 했지만, 한 개만 이제 클릭을 해서 적용을 눌렀지만, 이제 텍스트 형식이면은 여러 개의 텍스트를 그냥 한 번에 입력을 한 다음에 요청을 주게 될 거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 요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한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쓸 때 제품팀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지는데, 이제 사용자의 행동 패턴들을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지죠. 원래는 그 필터 쳐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순서들을 따라서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그냥 모든 사용자들이 이제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서만 이제 접근을 대부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 행동 패턴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고, 사용자의 행동 로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법도 분석하는 방법도 새롭게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형 서비스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을 달고 굉장히 밀고 있는 개념입니다. 코파일럿은 그 대화형 서비스의 좀 궁극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챗봇의 형태로 이제 사용자랑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들의 기능들을 녹이고, 그 다음에 회사의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화된 경험을 이제 채팅을 통해서 줄 수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개념을 달고 이제 나오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챕터에서 더 깊게 다룰 예정이긴 한데, 그 이번 클립에서 좀 동영상 예제를 보여드리니까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어떤 느낌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화형 서비스를 보게 되면은 뭐 당연히 챗GPT 너무 유명하죠. 첫 예시는 이제 챗GPT 서비스를 가져왔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그냥 궁금한 거나 원하는 거를 챗GPT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뭐 대화형 서비스란 뭘까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챗GPT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잘 해주죠. 모두 사실 대부분 써보셨을 거라 그냥 요거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형 서비스가 앞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를 띨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확장될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는 챗GPT와 같은 대화를 나누는 이런 모듈 서비스에다가 이제 플러그인이라는 개념을 하나씩 덧붙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내 그 배달용 로봇의 현재 연구 상태를 알려주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그 스콜러 AI라는 플러그인이 작동을 해서 제가 원하는 거에 딱 맞는 그런 결과물들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냥 챗GPT를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 이런 연구 논문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그인을 통해서 실제로 뭐 아카이브 같은 논문 사이트들 뒤져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형 서비스에 이번엔 이미지 생성형 분야에서 대화형 서비스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요거는 실제 제품은 아니고 예전에 핫했던 논문인 비주얼 챗GPT의 시연 영상입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그 미드저니와는 다르게 버튼이 아예 없고 오직 이제 사용자가 그 제품과 서비스와 채팅을 함으로써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정사항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엣지만 따달라 이런 요청을 해서 엣지만 따줬고 바이크 사진을 올린 다음에 컬러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지워달라고 그냥 자연어로 쳐버리면 이제 오토바이만 지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원래는 이것도 사용자가 다 그 마우스로 이제 클릭을 해가면서 지울 범위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대화형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바이크 없애줘, 오토바이 없애줘 라고만 말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서비스들을 곧 만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미드저니도 사실 뭐 선택형이긴 했는데 앞으로는 대화형 서비스도 적용을 해서 사진 변형을 이런 식으로 말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대화형 서비스의 예시는 이제 코파일럿인데 MS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코파일럿 제품 중에 하나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코파일럿이란 아까 챗봇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들의 기능과 그 다음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유저의 개인 데이터 이거 세 개를 이제 버무려서 완전히 개인화되고 자동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코파일럿이라고 한다 했는데요. 영상을 보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아웃룩에서 메일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코파일럿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보조 도구로서 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메일을 열었으니까 드래프트를 이제 써줄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드래프트 써주는 것도 어떤 종류의 드래프트를 써줄 것인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제안 관련된 메일의 드래프트를 써달라고 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사용자의 이름이 바로 생성이 되어 있죠. 미아가 되어 있고 에어포트 엑셀이란 거는 여기 답변 미아 씨한테 온 메일에 이제 써 있는 제품과 그 유닛들과 가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같이 입력돼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화면에서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이제 카피 투 이메일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일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송을 하면은 이렇게 전송을 하면은 되는 시스템이 코파일럿입니다. 이제 뭔가 훨씬 제품과 연관돼서 기능을 제공할 때 이제 실제로 밸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코파일럿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굉장히 밀고 있고 모든 제품에 이제 대화형으로 이제 포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정리를 하면은 이번 클립에서는 이제 대화형 서비스의 특징들, 유저와 서비스가 대화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많은 제한들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제품팀은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분석도 어려워진다. 이런 내용들을 봤고 그 다음에 코파일럿이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준비가 돼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출시를 할 건지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뭐 이 강의에서는 이제 대화형 서비스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형 서비스들 여기 이제 이런 채팅 기반에서부터 그 뒤에 보이는 이런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기까지 어떻게 코파일럿화 시킬 것인가 하는 이제 발전 과정을 담고 있으니까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